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 바로 한반도죠. 그런데 바로 이곳의 심장부에 아주 중대한 역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는데 속은 지금 병들고 있다는 한국군의 모순.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역설이 뭔지 딱 보여주는 극명한 비교부터 한번 보시죠. 한쪽에서는 K방산 수출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막 전 세계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정작 그 무기를 써야 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갑옷 속의 병든 병사.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비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병든 병사의 문제가 그냥 우리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북한,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심지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까지 어떤 연쇄 파장을 일으키는지 바로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싸울 수 있는 핵심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분석에서는 이 위험한 불일치가 왜 생기는지 크게 4가지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슈퍼카가 있어도 숙련된 운전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둘째, 우리 군에 배치하는 것보다 해외에 파는 걸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셋째, 무기 사는 데는 돈을 쓰는데 그걸 굴릴 기름값이나 수리비 같은 유지 예산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마치 우리 국방력이 강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군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합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3가지 치명적인 실패 요인을 통해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바로 허리 없는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지휘관하고 병사들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부사관하고 초급 장교들이잖아요. 이들을 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허리가 지금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군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군이 깜깜이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과 귀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기밀 유출로 정보 기능이 약화돼서 적이 지금 뭘 하는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러면 기습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허리도 없고 눈도 멀게 되면 그 최종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쇼윈도우 군대가 되는 겁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마네킹처럼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막상 진짜 전쟁이 터지면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속이 텅 빈 군대가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군의 이런 내부 균열, 이걸 북한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인데요. 그 중심에는 딱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3단계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1단계는 심리전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2단계는 회색지대 도발이에요. 대놓고 전쟁을 하진 않지만 교묘하게 국지적인 도발을 계속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떠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직접 상대해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코리아 패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강대국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역시 이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자기들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략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흰개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흰개미가 집의 기둥을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갉아먹어서 결국 집 전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한국의 주권을 서서히 잠식할 거라는 거죠. 중국의 전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가지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서해를 자기들 앞바다처럼 만들려고 하고 외교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기술을 빼가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핀란드화입니다. 자, 그럼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위험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고 보는 거죠. 한국이 불안정해지는 걸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속셈입니다. 일본의 전략도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한국이 불안하니까 우리도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도 주변에서 도발을 늘리죠. 근데 속으로는 더 교묘한 수를 씁니다. 우리와의 정보 공유를 끊어버리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는 한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식의 코리아 리스크를 퍼뜨리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을 고장난 부품 취급하면서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겁니다. 자, 북한, 중국, 일본,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의 대응은 한마디로 아주 냉정하고 실용적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로 요약되는데요. 우리가 통제할 테니 청구서는 당신들이 내라. 동맹으로서의 평등한 관계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것도 보이는 요구와 보이지 않는 배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눈에 보이는 요구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늦추거나 미국 무기를 더 사라고 압박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배제입니다.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덜 공유하고 중요한 군사계획에서 우리를 빼버리는 식으로 동맹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파트너가 아닌 그냥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 분석은 마지막에 하나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바로 자주의 역설이죠. 이 역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자주국방이라는 아주 좋은 목표를 세웁니다. 2단계,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정보 같은 군의 핵심 역량을 오히려 스스로 약화시키는 잘못된 정책들을 펴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자주적이 되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즉 더 깊은 종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전할 권리를 위해 자동차 엔진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 스스로 운전하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이 아이러니. 독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종속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이 경고는 오늘날 한국 안보가 처한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